그러나 북한이 멸망하는 것과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와병설과 그리고 중태설, 심지어 또다시 사망설까지 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조차 지금 김정은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어디서 뭘 하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여정을 시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킬 때만 해도 북한은 사기둥둥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까지도 총동원해서 삐라 전단에 동원될 준비가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정은이 돌연 화상회의라는 가짜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혼자서 지시를 내리면 쑥스러웠던지 화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예비회의라는 이 가짜회의를 열고 모든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냐 하는 식으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겠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 8월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 때 김정은은 48시간 내 방송을 끄지 않으면 직접 공격명령을 내렸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후방에 있는 호부대나 특수부대원들까지 전부 최전방으로 대기시켜 놓고 마치도 당장 무슨 일을 칠 것처럼 놀다가 결국은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황병소와 김양건. 지금은 두 사람이 다 숙청되고 없지만 한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위장돼서 암살당했고 한 사람은 숙청돼서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최고위층이라고 하는 제2인자라고도 할 수 있었던 황병소 차수가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죠. 김양곤을 대동하고 내려와서 회담했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많은 군인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 이건 아이돌 군사놀이도 아니고 우리를 가지고 노냐. 철부지 김정은에 대한 나이가 어리니까 철딱선이 없어도 너무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돌아갔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마치도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당장이라도 한국을 칠 것처럼 공격할 것처럼 사기등등했던 김여정과 김영철 그리고 이선권 인민군 총참모부였습니다. 다 엄청난 망신만 당했습니다. 즉 철부지 어린 남매에 의해서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김영철이나 또 총참모부 인민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상 같은 이 노련한 장군들이 엄청 망신을 또 당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런 김정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전단을 뿌리고 그리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협박했을 때 그것을 제동을 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중국은 북한에 심기불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심기불편이지 아마 분노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통보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하는 그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공조하에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아마 중국은 그나마도 지금처럼 분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돌발 행동을 보고 이 철부지 지도자들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가다가는 망신밖에 당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중국에서 받았습니다. 한때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이 갔다 온 다음에 바로 2019년 9월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아해 왕이 외교부장, 중국에서 열성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020년 1월 19일 당전의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수용과 이용호를 해임시킵니다. 지금 이수용과 이용호는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전혀 북한의 정치계에선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정인의 정치국 위원이며 당정인의 국제담당 부위원장이었던 이수용과 같은 이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당 반영명분자로 그 종파분자로 찍히지 않는 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리는 하나 주는 것이 원래 관례였습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출근을 하지 않고 치료만 받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지위를 모두 인정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당전의 정치국 의원들은 다 그랬습니다. 또 당전의 정치국 후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하면 출근을 하지 않고 그 직위는 그대로 주고야만이 그 직위를 해임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도 꼭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는 이수영과 이용호는 아예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김정일을 보좌하고 또 김정은의 유학생 시절 때 제네바 대사로 있던 이수영입니다. 이철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죠. 약 30년간 제네바 대사로 나가 있으면서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아주 막강한 위치에 있던 김정일의 가장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장이 9월 달에 다녀간 이후에 2020년 1월에 이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탈출한 최고위층으로 있는 한 분이 지금 한국에는 없지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수용과 이용호가 해임된 것은 바로 중국 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때는 믿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중국 통이라고 해도 그래도 시진핑 6월 달에 북한도 방문했고 또 총 4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하루가 멀다 하게 한두 달이 멀다 하게 뿌르르 달려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또 시진핑 주석은 그때마다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수용이 중국 통이라고 해도 중국과의 관계가 꼴끄럽기 때문에 잘랐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분의 정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국제무대에서 철저하게 배격당할 뿐만 아니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흔적도 없이 폭파하는 것을 조선중앙TV로 전 세계에 방영하는 순간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즉 티끌만큼 남아있던 전 세계의 지도자들로부터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을 계속 더 두둔하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또한 시진핑 주석은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밝혀졌습니다. 반드시 금년 내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김정은이 항상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서로 전화 연락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 중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중국 정부 또 시진핑 주석의 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한은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이 아니라 식량과 주민들이 생필품이 없기 때문에 전국이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나 평양이나 먹을 것, 즉 식량과 일반 생필품을 전혀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마당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물건이 동이 나서 없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내각에서 먹는 물 문제와 채소 문제를 그것도 전국 주민들을 상대로 한 먹는 문제가 아니라 평양 시민을 위한 먹는 물 문제 그리고 채소 문제를 비상상정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북중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북한에서 먼저 북중 국경, 즉 두만강 압록강의 국경을 북한이 먼저 폐쇄했는데 지금은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압록강 철교만 지금 구판 물자, 즉 비료를 비롯한 의약품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대량적인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량이 들어갈 때는 기차나 배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기차나 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량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북한이 살 수 있는데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당장이라도 북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화풀이를 가장 만만하고 얕잡아 보이는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중국 정부와 시진핑 주석이 아마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왜 선전까지 그 머나먼 곳까지 기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선전에 독일계 현대적인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검진을 받고 자기가 중병에 걸렸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정일은 후계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후계자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일 겁니다.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 정부도 김정은이 건강이 악화되어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중국 정부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중국이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동의 불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홍콩 문제로 말미암아 미중 분쟁은 갈 때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총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은 철부지 김정은에게 불만 불평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지금 북한의 지도자로서 리더십과 통솔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까지 중국 정부가 기대했던 사람은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처럼 개방개혁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은 이제 김정은이 정권 잡고 자기가 마쿠에서 이 정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또 자기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이제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성택이 처형된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서 온 인터넷과 이 SNS, 유튜브에 떠다니던 찐쌈팡 김씨의 새뚱보라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삼김뚱보라는 이런 패러다이가 만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중국에 확산됐던 것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철부지 아이라고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았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말이 있듯이 압록강 두만강을 막아줄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이 없어지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합류하게 된다면 중국에조차 자유와 물결이 바람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멸망하는 것과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 만에 하나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든지 아니면 쿠데타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정권, 즉 친중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하고 김정은을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이 급사하든지 아니면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중 정권이면 괜찮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처음부터 노란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광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태프들과 그리고 이 편집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통신원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그 통신원들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통신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자금을 후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마늘 진액 골드 참 기력도 회복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도 싼 값으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흑마늘 진액 골드와 흑염 마늘 가지고 구운 소금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내동 대동강 오리불고기 오픈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